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15일 금요일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맞수 토론, 후보들 맞수 토론이 끝났죠. 1부가 유승민, 원희룡, 그리고 2부가 윤석열, 홍준표 이 맞수 토론이 있었는데, 특히 윤석열, 홍준표 1위를 다투는 두 후보의 맞수 토론이 정치권의 관심사였죠. 자, 오늘 조금 전에 끝났는데 양쪽이 20분씩 그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도합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이 윤석열, 홍준표의 맞수 토론을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은 윤석열의 정치 말문이 터졌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말실수도 있었고 그 다변가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다가 여러 가지 설화도 겪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죠.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는데 일반적으로 검사 스타일의 말을 하다가 어떤 설화 프레임도 걸리고 말실수도 했는데, 오늘 그 토론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정치 말문이 터졌다. 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말하면은 홍준표 후보도 빠지지 않죠. 빠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오늘 양쪽에 20분씩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윤석열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그 20분 그 소비 시간이 계속 3분 정도 더 빨리 하는, 그래서 사회자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윤석열은 말 그만하고 홍준표 말 좀 하라, 뭐 이런 그 조정까지 올 정도로 윤석열의 말문이 터진 그 토론회였고, 특히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그 전에 4강 토론회, 8강 토론회 때는 윤석열을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 그런 그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은 오히려 윤석열의 이 강성 발언이 많이 나오니 홍준표 후보가 좀 주춤하는, 좀 당황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면은, 이 태도 부분에서는 그렇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거의 윤석열은 말을 다 했는데, 20분 다 썼는데, 홍준표가 17분 정도 쓰고, 나머지 3분 동안 거의 혼자 말하기도 그러니 그 홍준표의 3분 중에서 윤석열이 답변 시간을 또 조정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주로, 말을 많이 했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가 부인과 장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것을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이죠. 이재명의 도덕성이 후보 중에서 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홍준표 후보가 하면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피장파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도덕성 부분에서 뭐냐면은 윤석열은 본인 리스크, 그리고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까지 다 안고 있다. 이 도덕성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대장동에 연루된 또 과거에 그 여러 가지 뭐 욕설 그 사건, 욕설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것처럼 이재명의 도덕성이 최악인데 이 윤석열도 피장파장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죠. 자, 그렇게 되니 이 윤석열 후보도 장모 문제, 또 부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상당히 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 윤석열이, 아니, 다른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잘 했으면은 내가 왜 여기 정치하러 나왔겠나,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홍준표 후보가 이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당신은 비호감도 1등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대선에 나가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하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이 홍준표 후보가 김호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비호감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거 참모관료가 준비를 해줬겠죠. 그래서 당시에 김호준이 홍준표의 비호감도가 그러니까 81%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때 대선 후보 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대선 때. 그러니 그때 홍준표가 이야기한 것이, 원래 일하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는다, 이 답변으로 대선하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답을 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재치있게 정치적으로 받아 넘기는, 자, 이런 모습도 윤석열에게서 발견된 뭐 새로운 모습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선택 또 비도덕성도 홍준표가 계속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는 비도덕성이 높다, 또 비호감도가 높다, 이것도 일종의 역선택 아니냐. 본인이 강력한 후보니까 이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역선택한 것 아니냐. 이 변형된 역선택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체화돼가는 정치적으로 말문이 트인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인 토론회였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논쟁에 들어가면서 홍준표 후보가 당 해체 발언,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당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그때 홍준표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완전히 윤석열을 박살내겠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었죠. 예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역공을 펼치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맞대응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 해체 발언을 홧김에 한 것 아니냐. 뭐 이제 지지율도 잘 안 오르고 처음에 이 꽃가마를 타서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하니 홧김에 그런 말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이 당에 헌신한 것은 없이 당원 덕분에 많은 것을 누렸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계속 홍준표 후보는 도덕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성. 이재명을 우선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의 도덕성이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대선의 포인트는 도덕성이다, 이재명이 최악이다. 그런데 윤석열도 못지않다. 본인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 또 윤우진 씨,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씨 사건 외에 무려 26건이 있다. 그리고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이 있고, 이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의혹, 또 은행 잔고 증명 허위 위조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거의 주어진 시간 20분 중에 거의 10분 가까이를 도덕성을 공격하는데, 윤석열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도덕성을 공격하는데 할애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뭐 한 번 두 번 다 이렇게 나한테 공격한 게 아닌데 계속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나 부인이나 장모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떳떳하다. 나에게 대한 공격은 조국 수사를 했을 때 검찰총장 할 때부터 다 나온 얘기다. 나는 떳떳하다는 이야기고, 이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다 이미 한번 털었던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다시 또 그래도 계속 도덕성 리스크 계속 했습니다. 후보 리스크, 부인 리스크, 홍준표가. 그리고 이재명과 피장파장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 대목에서 윤석열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표정을 완전히 이 화난 표정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정치적으로 말문에 트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상당히 말은 굉장히 센데 표정은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을 한 것인데, 그것을 같은 당 후보가 그대로 차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인신공격할 것 다 했지 않느냐, 이제 정책 이야기 좀 하자, 이게 무슨 후보 검증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홍준표 앞에서. 그리고 당에서 20몇 년 있었다고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했다고 자꾸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랑하는데, 좀 격을 갖춰라, 격을 갖추십시오, 격을 좀 높이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윤석열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이재명을 동격화하는데, 그렇게 동격화하면은 이재명을 공격을 하지 왜 나를 공격을 하느냐, 이재명의 대장동은 봐주겠다는 이야기냐, 자, 이런 식으로까지 또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윤석열의 정치 말문이 터졌다, 폭발했다. 그리고 홍준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당황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너무 세게 나오니. 그런데 나중에는 어쨌든 좀
평정심을 다시 찾아서 계속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복지 분야에 질문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결과를 보면은 이 맞짱 토론에서 윤석열은 이 폭발을 했고, 홍준표는 좀 당황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본인의 이 기조를 지키는 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자, 그 정도로 오늘 맞수 토론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